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변고했고 또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는 등 국내 증시는 글로벌 호재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1원 떨어지면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2,984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7%, S&P 500 지수는 1%, 나스닥은 1.18%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에 미국 FDA가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또 미국의 GDP 확정치도 2.3% 상승하며 잠정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전기차 대표 종목인 테슬라가 어제 7%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지분을 충분히 매각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리비안 관련주는 1%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전기차 흐름이 엇갈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4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단 1포인트만 더 올라간다면 3,000선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999.2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0.2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2.5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재봉쇄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화이자에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민감주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대응 작전 세워볼까요? 예, 일단 전날 뉴욕 증시가 이거를 연속으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게 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상승 출발하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3,050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2,900선대의 초반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지수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거래대금에 있어서의 감소 부분들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40조가 좀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버슈팅으로 좀 가정을 한다라고 좀 봤을 때 20조대의 거래대금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8조대의 좀 거래대금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감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11조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면 되는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의 테마성 흐름들, 종목장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이슈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혹은 내년도에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자동차 쪽 섹터, IT 쪽 섹터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들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EPS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못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업종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 쪽 섹터와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승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뭐 LG노텍이라든가 뭐 심텍, BH, 주성엔지니어링, 테스나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결국 IT 하드웨어 쪽이 그나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포트로 좀 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부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28일까지가 아마 이 양도세에 대한 매물 물량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이아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 편의점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 낙폭과대로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롯데지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었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권역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마트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푸치리 가스를 좀 끊었습니다. 군사조치에 있어서의 경고를 하고 맞불을 놨다라고 좀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K 가스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은 바닥 번역에서 좀 탈피를 해주는 지속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ASS 해운 같은 경우도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은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디어유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tor입니다. DDR5 쪽에 있어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소켓 쪽 분야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한번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3월, 작년 3월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재봉쇄는 없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이 강세 보였고 조금 전에 마감된 새벽 뉴욕 증시도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강세로 출발하는데 SK하이닉스가 1.18%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5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메모리 수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0를 돌파한 이후 유지해주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어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는 300원만 더 올라간다면 8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 따라서 0.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0.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2% 올라가면서 전거래일의 하락세를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8,000원 챙겨가면서 64만 원 선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인데 어제 반도체는 강했던 반면 2차 전지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LG화학은 장중 62만 2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신저가를 새로 써냈는데 오늘 LG화학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0.9% 이상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63만 1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0.7%고요. 기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000선 내외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 0.5%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2,99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5% 올라가고 있고요. 1,00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12월 24일에 휴장하고요. 앞서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5% 하락합니다. 현재는 79,600원 지나가는 중이고요. 펄어비스도 0.4%대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12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반등에 시도하고 LNF는 2.3%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700원 상승하면서 주가 20만 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강세 보였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1% 가까이 올라가는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9만 1,6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먼저 위메이드가 2.15%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8만 5,300원 지나가고 있고 다른 개인 종목들도 현재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12% 그리고 바른손이 10% 급등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도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인데요. 첨보가 다시 한번 10위 자리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시즌을 제치고 현재 33만 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좀 변동성이 엇갈리는 장세인데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지난번에 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2,960, 코스피 2,960부분을 좀 잘 지켜주고 반등을 좀 계속해서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좋은 신호는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왔던 음봉, 그러니까 월화 정도는 음봉이 나올 걸 알았는데 월요일날 나왔던 음봉이 생각보다 강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갭상승 출발을 했고 현재 2,960을 좀 잘 지켜주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켜주려는 움직임인지는 사실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현재는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2,960을 이탈하더라도 이전에 만들고 올라왔던 저점은 깨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2,960을 이탈을 한다면 한동안은 조금 행보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 조정장이 좀 오면서 한동안은 좀 개별주나 테마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좀 테마주 장세를 이어지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기 1월 중순 정도 보면서 그때까지 좀 대형주나 중대형주들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준선은 2,960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출발은 좋았지만 갭상승이었고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은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점. 올라갈 거면은 이전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만큼 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출발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짧게 증시 전망이랑 개장 상황 말씀드렸고,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은 그냥 이름 그대로, 이름이 제약회사니까 제약회사겠죠. 근데 의약품 및 그리고 의외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는 제약회사로, 주요 제품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는 정로환, 그다음에 세븐에이트, 동성랑스, 이지엔 등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제약은 최근 이항구 대표이사가 보통주 6,100주를 장냉해서 했다고 20일에 공시를 했고요. 또 이제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억 원 규모의 자가주식 취득을 공사가 결정했다고 2일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자가주식 취득 호재와 함께 반등세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8,500원의 저항대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630원의 지지라인만 지켜준다면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작 8,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다만 7,630원이 굉장히 좀 유력한 좋은 자리고 좀 강한 지지라인이고 현재 자가주식 취득이라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7,630원 부분에 좀 여유있게 한 7,600원 정도까지의 손절 라인만 좀 확실히 잡아준다면 가성비가 나쁜 자리는 아니라서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거 손절은 좀 힘들 것 같고 상단이 좀 높아도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8,5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안착하는 것까지 보고 진입하면은 크게 리스크 없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손절이나 이런 게 좀 싫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로보인데요. 로보는 초등학생 및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주요 제품은 로봇키트, 로봇키즈, 유아로, 로맨보, 코딩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로봇 사업을 뽑고 투자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 발표 후 첫 시세를 줄 때부터 이제 최재원의 백전백승이라는 코너에서 이거 단발성 테마 아니니까 첫 시세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려도 중장기적으로 테마이 좀 올라갈 테마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받을 테마기 때문에 좀 물려도 진입해도 된다. 첫 시세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첫 번째 상승 시세 한 첫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고는 보여지고요. 한동안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수급을 받을 것 같아서 백전백승에서 어제 추천주로 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보자면 현재 호재와 함께 중요 저항 라인인 4,100원에서 4,200원 부근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이어나간다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장대 양봉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지받았던 3,65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큰 관점에서의 상승 흐름은 깨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호재도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는 큰 호재로 보이고 차트 흐름 역시도 현재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로보도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휴브레인인데요. 우리들 휴브레인은 우리들 제약의 이제 메디컬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업체로 의료기기, 의료용품 공급 및 골질 환자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 메디컬 사업 부분이랑 피트니스 서비스 및 기구 등을 공급하는 생활건강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의약품 사업 부분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우리들 휴브레인이 버키 스튜디오의 지분을 처분하고 이제 초록뱀 컴퍼니의 주식 1,666만 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210억 원의 취득키를 결정했다고 22일날 공시를 했고요. 취득 후 지분율은 한 15% 정도 되고 14% 정도 되고요. 취득 목적은 투자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자면
현재 차트,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핫한 이제 컨텐츠 회사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 뉴스적으로 보면 호재라고는 볼 수 있으나 정작 차트 흐름은 호재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저점을 이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굳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당장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830원 위로 올라서주면 그때서야 조금 고려해볼 만하다 이럴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차트 흐름이 안 좋기에 가성비나 이런 걸 생각해볼 그것도 없고 기준선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내리면 저점 정도는 충분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고 내릴 경우에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는 관점과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동성제약, 로보로보,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시가 좀 크게 봤을 때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고 이 자잘한 변동성 안에서 지금 수급이 위아래도 크게 없다는 소리인데 이 자잘한 변동성 안에서 너무 마음 급하게 수익 챙기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애매할수록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가져가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 번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코멘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주와 메타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KPS 생명과학입니다.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화이자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 알약을 최초 승인했다는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고용 치료 알약인 팍스로비드를 가정용으로 긴급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는데 FDA는 이번 코로나 오미크론이 출현한 중대한 시기에 이번 치료제 허가가 코로나에 맞서 싸울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이자 관련주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KPX 생명과학이 가장 큰 상승폭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6% 급등하고 있고요. 1,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KPS 생명과학은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강하게 갭상승 출발하면서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1,700원까지 터치했었고 지금도 100원가량 약간 떨어지면서 1,600원대에서 계속 그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 오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바른손입니다. 어제 바른손 ENA가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지금 상한가에 좀 도달을 한 모습이네요. 기생충과 불안당,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 영화 제작을 주도해온 바른손이 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시각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와 합병에 성공했고요. 앞으로 바른손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등 차세대 콘텐츠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에 발표한 영화나 드라마 라인업에도 이런 부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대장주로 좀 나서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바른손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도달하면서 지금 2연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른손이 또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기생충 때문에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한 5연상 정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상승세가 나올지 오늘장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컴투스가 자회사인 위지윅 스튜디오와 함께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설립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위즈윅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를 자회사로 두는 신생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가칭은 아티스트 홀딩스고요. 총 1,050억 원의 투자를 감행하면서 메타버스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배우 소속사, 이 배우 매니지먼트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와의 협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컴투스도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컴투스의 자회사와의 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41,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위즈윅 스튜디오는 11월 말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52,600원까지 최근에 고점을 터치했다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34,950원까지 저점을 터치하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 상태로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출발 성공했는데 최근에 시장에 좀 거래 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없다 보니까 코스피가 금방 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기관까지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개인들이 나홀로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좀 3,000선 회복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메타버스나 제약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은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사항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이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미크론 우려가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됐고 일단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내면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연말부터 이제 연초까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연말에는 뭐 내년부터 새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면은 일단 작은 변수,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이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경계하시면서 뭐 매매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시장에 따른 뭐 경계 관점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사들 때는 올라갔다가 매도할 때는 이제 다시 음전환을 했다가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일단은 호재가 굉장히 부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천천히 좀 시장을 체크하자. 일단 아직까지는 박권 횡보 구간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기회를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흐름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좀 지켜보시면서 섹터나 종목들 좀 옥석가리기 잘 해보시고 차분하게 좀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NF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일단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보실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좀 많은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갈지 여부는 지금 좀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승이 이렇게 깊게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좀 충분하게 쉬어가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걷어내고 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지금은 조금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나
지금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관련주들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뭐 MPT라든지 영화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수소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신다면 이제 수소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될 것이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2차전지 관련주는 너무 많이 사실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거품이 조금 과열되어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덜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좀 옥석거리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일단 대덕전자나 신텍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픈맨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중에서 PCB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대 정고점을 좀 돌파해주면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나오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다시 눌린 구간 잡고 반복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도 아까 2차전지 관련해서도 뭐 폐배터리나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PCB 관련해서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다고 번쩍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섹터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덕전자 관련해서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면 지금 어제 종가 자리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종가 자리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십자선을 만들고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 다음날 반등이 나오거나 만약 어제 종가를 오늘 깨버린다면 일단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을 잡으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지만 상승폭이 최근에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파 자리, 정고점 돌파 자리 한번 지켜보시고 진입 여부를 좀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관련,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흐름을 체크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주 기존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많이 쉬어갔던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눌림을 노리신다면 상승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뭐 바닥권 대비해서 몇백 프로씩 몇십 프로씩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1파동 만들고 좀 쉬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시그널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들까지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2,984포인트로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된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선 반영이 되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제 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연말 시즌이라 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는 이 증권사나 어떤 기관 쪽에서 이제 휴가를 가면서 그런
이런 관망세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일단 코스피가 지금 자리가 좀 더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1000포인트 선을 좀 올라서야 기대주들의 어떤 긍정적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185원선까지 좀 다시 좀 내려와줘야 조금 더 긍정적 흐름이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미크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악재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영국 쪽에서, 이 영국의 보건당국 쪽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오미크론이 이제 중증화 위험으로 좀 될 가능성은 기존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슈에 대해서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률은 계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10월 중순에 제가 오전 매매 시그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당시에 이제 63,000원, 65,000원 선, 여기 구간대가 적정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해당 시점 대비해서 바로 75%가량 이 한 달 사이에 급등을 했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을 준 상황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 중에서도 이제 퍼블리싱 능력이 발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이 카카오톡이랑, 그리고 이제 다음 포털 플랫폼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등의 어떤 많은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했죠. 상당히 강한 흥행을 좀 이끌었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자체적인 게임 개발 역량을 좀 확보함과 동시에 이 IP와 가능성이 높은 이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이 개발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퍼블리싱 사업의 리스크를 좀 줄여왔습니다. 가령 이제 오딘을 개발한 라이온하트의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라이온하트의 어떤 게임 개발력까지 흡수한 것이 그 사례고요. 이런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발 능력 확보하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올해 3월 기준에서 정기주총에서 이 정관 사업 목적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공급업을 좀 추가로 하면서 이 본격적인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그런 목적을 좀 알렸죠. 18년도부터 해서 이제 일찍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사업자인 웨이투비의 지분을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블록체인 개발 준비를 해왔었고, 이 웨이투비 발행한 이 보라코인을 개발한 게임의 또 접목을 좀 시킬 수 있게 되면서 자체 NFT 거래소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사업의 어떤 서비스 사업의 준비도 활발하게 병행 중에 있어서 이 게임에 국한된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산업의 이제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물론 이제 조정 구간도 있긴 합니다. 75,000원 선 구간 단기 조정도 있고, 또 위로는 110,000원 선 이상의 시세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조정 시 80,000원 선 이하 가격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가격대, 타점대 체킹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이제 국내 최대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라든가 아니면 해킹 테스트라든가 모듈 테스트 등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력 거래 업체는 이제 삼성전자 쪽입니다. 누적 매출액 비중은 올해 3분기 기준 이제 77% 수준이 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서버 디램 내 후공정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별로 이제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85% 수준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범프 8%, 그리고 비메모리 한 7%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유사 업체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시그네틱스, 한양 디지텍 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98% 정도 상이한 한 68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따른 어떤 베트남 세트라인 어떤 셧다운 등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반도체 다운 사이클을 좀 겪긴 했지만은 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이 반도체 업체들의 이 외주 비중 상승으로 해서 분기별로 외형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외주 증가 사이클 하에서 이제 필리핀 라인이라든가 연계 공정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강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각 전망은 이제 후공정 외주 증가 사이클 하에서 동남아라든가 저인건비 국가의 어떤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 좀 판단을 합니다. 외주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이제 낮은 인건비가 있고 또 패키징이라든가 패키징 테스트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 여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이제 하반기 서버 DRAM 수요 증가가 또 시작되는 부분이고 외형과 이익 성장률 지속 부분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에 이런 업체들이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8,600원 선을 이제 단기 저항 구간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7,000원 선을 타점 구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눌림을 주는 그런 시점이니까 조정 구간에서 한 7,000원 선 타점을 잡고 한 5% 정도 손절선을 두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크로넥스입니다. 제가 일전에 3일 전에 코넥스 기업인 크로넥스를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말씀드릴 때 가격이 4,700원 선 가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이제 5,000원 선을 넘어섰죠. 5,090원 선에 이제 어제따라 마감을 했었는데 벌써 매수가 대비해서 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코넥스 기업 특성상 이제 저유동성 주식이라 저유동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많이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도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없을 때 사서 상장 시점에 이 따강 효과를 좀 누리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가장 좋죠. 2년짜리 적금 형태로 좀 보시면 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크로넥스의 이 현 자금주를 담당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CRO 사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CRO 같은 경우는 계약 위탁 연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약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또 고령화나 수명 연장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이 신약 개발이 산업의 꽃인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죠. 이 CRO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크로넥스의 앞으로의 먹거리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의료용 콜라겐 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의료용 콜라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높은 순도를 좀 한 99% 이상 유지를 좀 하게끔 해서 이 정제된 콜라겐을 통해 가지고 연골이라든가 뼈라든가 재생, 이 조직 제거는 이제 생체 재료로 좀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체 적합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재생력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ISO 인증을 좀 통한 그런 콜라겐들만 앞으로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8년도 기준에서 이 시장 규모는 18조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점유율을 한 10%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1.8조 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의료용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과 생산에 대한 인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의료용 콜라겐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이라든가 호주 쪽에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개발과 생산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재생 의료 사업 분야에서 의료용 콜라겐은 국산화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크로넥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g당 이제 200만 원에서 이 최대 1,600원까지 이 의료용 콜라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로넥스의 앞으로의 캐시카우로서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콜라겐의 어떤 주요 매출처 역시나 지금 크로넥스의 현재 이 CRO 매출처 관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업체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대학병원에서 꾸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선은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런 겁니다. 남들이 알기 전에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진행이 되어야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어떤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년 분기 영업이 흑자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니까 미리 체킹해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넥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좌 자체에다가 3천만 이상의 어떤 계좌가 바탕이 돼야만 한 주를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반이 되시는 분들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다뤄드렸는데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였고 두 번째 SFA 반도체였고 세 번째 크로넥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제가 그때 타점대보다는 좀 높은 타점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올라갈 지점들이 많다. 아직 고가 라인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이 요새 핫한데 이 게임주들의 대장을 이제 계속 가려야 됩니다. 이 대장주가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몇몇 종목들이 보이긴 한데 일단은 이 종목이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FA 반도체 국내 최대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라는 점에서 그냥 그 자체로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업체들 중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크로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CRO에 관련된 어떤 매출 한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의료용 콜라겐 사업의 어떤 사업 확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코넥스 같은 기업들도 반드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또다시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걱정 마시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120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다. 여기 라인대를 터칭을 해야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상방을 예상을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장은 계속 상방을 열어두시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강세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2,990선, 코스닥은 1,003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다행히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영화 특징주들 살펴보고 오시죠. 네, 먼저 CJ E&M을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CJ E&M이 1.8%, J콘텐트리가 1.7%, 네, 시각효과 전문 기업인 덱스터가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IHQ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손과 바른손 E&A가 영화 콘텐츠 대장주로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바른손이 현재 20.5% 상승하면서 주가 6,6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가 0.15%, 쇼박스가 2.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특징주들 오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제약주와 메타버스 그리고 콘텐츠주가 함께 강세인 시장이 드문데 오늘은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